안녕하세요. 경제엄마 최소장입니다. 경제엄마TV 꼬마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경제엄마TV 찐팬이 되신 분들께는 세 가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첫 번째, 부동산 고민 해결 사례, 두 번째, 북리뷰, 세 번째, 오늘의 매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행복한 부자가 되십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으로 찐팬 등록하시고 행복한 부자 되세요. 유튜브 북리뷰 첫 책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제가 8월에 읽고 별 5개 별점을 줬던 레비앙 작가님의 책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공부입니다. 2020년 8월 5일 출간된 후 네이버 맞춤 광고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정독 후 블로그 서평까지 남겼죠. 보통의 책은 깨달은 것들이 많아 책의 윗 모서리 부분을 많이 접었는데 이 책은 깨달은 것보다 적용할 것들이 많아 책의 아래 모서리 부분을 많이 접은 책입니다. 레비앙님 닉네임만 보고 남자인 줄 알았더니 워킹맘이더라고요. 그것도 부동산 하락론을 주장하는 남편을 가진. 책을 읽으며 부동산 공부며 부동산 투자며 참 비협조적이었을 것 같은 남편과 함께 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온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싶더라고요.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김유라 작가님 이꼬르 부동산 공부 레비앙 작가님 이꼬르 경제엄마 같은 느낌? 다른 느낌이 좀 보이더라고요. 레비앙 작가님의 책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공부는 부동산 관련 분야 독서법과 독서 후 정리법까지 서술되어 있어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부동산 분야 더하기 독서법 더하기 정리법까지 각자 한 권씩 차지해서 세 권을 읽어야 할 것 같은데 한 권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뒷부분에 보면 추천도서 70권까지 담겨 있고요. 경제 분야 부동산 분야의 수많은 책 중 70권을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도서 가이드를 해주시니까 좋았어요.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작가님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경제엄마가 읽은 책과 추천도서 70권 중 겹치는 책이 몇 권이나 될까 봤더니 23권밖에 안 되더라고요. 반성 좀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책을 덜 읽어서요. 지금까지 레비앙님 서평 개수 382개, 경제엄마 서평 개수 216개. 서평 개수만 봐도 아직도 부동산 공부가 멀었구나 생각했고 리스트를 보고 우선 읽을 책 몇 권을 바로 또 도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덕분에 경제엄마는 시간을 더욱더 경제적으로 써야 할 임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레비앙님은 더 하시더라고요. 5시 전에 일어나서 뉴스 정리하시고 독서하시고 밥하시고 청소하시고 일하시고 서평 남기시고 독서 모임 하시고 지역 분석하시고 고를 계속 외치셔가지고 행복한 부자가 이미 되셨을 것 같습니다. 레비앙님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딱 2가지 비결이 있다 합니다. 정독이고 정리하며 읽기인데요. 성장 비결과 최신 경제, 최신 부동산을 다룬 데다가 독서법 더하기 정리법까지 두루두루 다뤄주신 데에 대해서 경제엄마가 별 5개를 준 신간입니다. 책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공부입니다. 대한민국 엄마들 응원하며 이번 계기에 함께 책으로 부동산 공부 시작했으면 합니다. 경제엄마가 뽑은 행복한 부자 문장 18선 공유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 행복한 부자 문장 18선 외에 더 많은 것을 얻었는데요. 구독자님들은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공부 어렵다면 책으로 먼저 시작하세요. 경제엄마가 뽑은 행복한 부자 문장 18선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1번 심리적인 편견 중 낙관주의 편견, 손실기피 편견, 보여주기식 소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부의 본능을 이제 읽어보길 바란다. 나, 당신, 우리 모두 재테크에 실패하기 딱 알맞도록 타고났다. 는 큰 말이 큰 위안이 된다. 배운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용기를 준다. 제대로 공부해서 자기만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남들과 반대로 갈 수 있는 용기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귀찮고 더디더라도 정도를 택해 공부해야 한다.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은 이제 배운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우리 모두 재테크에 실패하기 딱 알맞도록 타고났다. 그래서 인정을 하면서 위안이 되면서 조금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 제가 행복한 부자 문장 18선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는 과정 중에 본인을 인정하고 이렇게 뭐든지 배우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용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문장 볼게요. 미라클 모닝이든 미라클 미드나잇이든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언제 하는지보다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라클 모닝을 지금 실천 중입니다. 언제보다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것도 꾸준히 매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3번 공부든 돈 모으기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공부에 투자한 시간과 모아놓은 종잣돈의 크기만큼 기회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번 부동산의 역사를 알고 시장에 참여하느냐 모르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정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5번 내 선택이 다수의 선택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선택한 조건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당신은 오르는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조건이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과 다르다면 당신이 선택한 아파트는 남들보다 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을 알아가는 것이 부동산 공부이다. 지금껏 당신이 선택한 집이 가격이 덜 오르거나 혹은 내려갔다면 특별히 더 공부를 해야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저의 기준만을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제 책을 읽고 적용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조금 많았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을 알아가는 것이 부동산 공부다 하면서 관점의 차이를 조금 느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저한테는 크게 도움되는 문장이었습니다. 6번 강남에 집을 사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해도 공부는 우리 동네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동산 공부는 지리 공부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맛집과 볼거리만 찾지 말고 그 지역에 부동산을 가보는 습관을 들여보자. 택시기사님에게 동네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며 지역을 많이 아는 것은 강력한 무기임은 틀림없다. 제가 요거 조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서 요거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부동산을 가보는 건 제가 하는데 택시 기사님 등에게 이제 동네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한 번씩 택시를 타면 요 책을 읽고 나서부터는 진짜 물어봅니다. 택시 기사님한테. 구독자님들도 이런 거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것 중에서 지역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망설임 없이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찾기를 꼽는다. 왜 그 아파트가 대장인지 아는 것이 입지 분석의 기본이다. 동네에서 대단지 위상을 뽐내는 아파트라면 당연히 가격도 비싸다. 단기간에 신축 아파트가 대장이 되지만 언제까지나 신축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까지나 신축은 아닙니다. 입지가 조금 떨어지지만 신축이라는 매력으로 단기간 대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축이 매력이 떨어지면 입지가 좋았던 기준의 이제 기존의 대장이 다시 주목받게 된다. 그래서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죠. 신축의 매력이 떨어지는 시기는 대개 5년에서 7년으로 보며 신축이 귀한 경우 10년 정도까지 본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료를 조사하고 지도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입지 보는 눈을 이제 길러진다 이렇게 되는데 입지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8번 매수자가 많다는 것은 거래가 활발하고 상승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KB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서 매매 시장 동향을 꾸준히 보면 시장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변하는지 반대로 변하는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KB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이제 봐야 한다. 이런 겁니다. 9번째, 미분양 물량의 흐름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데이터이다. 미분양 물량은 상승이냐 하락이냐의 추세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참고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지역별 미분양 물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정체기를 맞는다. 주인을 찾지 못해 남아도는 아파트가 많은데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점차 미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분위기가 포착된다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다. 미분양과 더불어 확인해야 할 것이 준공 후 미분양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으로도 불린다. 미분양은 줄고 있더라도 준공 후 미분양이 늘거나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경전마가 있는 창원 지역도 미분양 관리 지역에 지금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과 더불어 이제 준공 후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때문에 악성 미분양을 지금 가지고 있는 창원 지역인데요. 지금 미분양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태고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지는 상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 문장 한번 각인시켜 봅니다. 10번 시장에서는 매매가 상승의 흐름은 대장 아파트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어딘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선도 아파트들이 먼저 상승 혹은 하락하고 시장 전반으로 분위기가 퍼져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예상하는 자료로 KB 선도 아파트 50지수를 활용한다. 여기 KB 리브온이라고 가보면 여기 선도아파트 50지수가 있습니다. 11번 부동산 시장 참여자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주택수를 기준으로 이제 막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초조한 무주택자, 그 다음에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1주택자, 그 다음 규제로 꽉 막힌 다주택자. 그래서 어떤 유형의 독자를 타깃으로 했느냐에 따라 책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더 이상 집을 사지 말라는 의견을 무주택자가 읽고 그대로 믿는다면 기회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겨냥해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라는 책을 다주택자가 읽고 규제지역에 주택을 추가 매수하면 오히려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특히 부동산 관련 책을 읽을 때는 저자가 타깃으로 독자의 유형, 그러니까 무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등을 이제 파악한 후에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꿀팁이죠. 12번 새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청약 당첨이다. 2018년까지 청약에 당첨되거나 분양권을 산 사람들은 입주 시점에 잔금 대출 마법을 경험했을 것이다. 청약에 당첨되고 입주까지 2년에서 3년 동안 시세가 상승하다 보니 매매가와 전세가도 꾸준히 오른다. 매매가는 평균적으로 분양가의 2배 이상이 되고 전세가는 분양가에 거의 접근한다. 이런 경우 입주 시 잔금 대출을 받으면 분양가에 육박하는 대출이 가능해진다. 새 집을 사서 입주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드는 마법이 일어난 것이다. 이자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목돈을 만들지 못해서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러운 일이다. 요즘은 새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의 자산 차이는 말할 수 없이 커져버렸다.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여기서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이제 나오죠. 이게 부동산 역사입니다. 이게. 13번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 2020년 이후 모집 공고하는 단지에 해당하는 규제이니 그 이전에 모집 공고가 된 단지는 예외라는 점도 빠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단지에는 프리미엄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입주권을 사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이다. 어디든 관심을 갖고 보면 기회는 항상 있다. 그래서 규제책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대응책이 나온다는 거, 이거를 이제 이게 바로 부동산을 보는 이제 안목이죠. 규제책이 나오면 그 예로 어떤 방책을 빠르게
이제 해석하고 빠르게 방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면 이제 청약할 때 이제 당첨 가능성이 거진 없다 하면은 지금 피를 주고 사거나 아니면 입주권을 사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14번 한번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상승장에서 가장 크게 오르는 것이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아파트나 빌라이다. 정비사업 대상,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이제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이다. 미래가 어두워지면 급격하게 기대치가 하락한다. 하락장에서 정비사업 대상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하락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정비사업 구역에 뭐 입주권을 사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갈게요. 아무리 촉망받는 사업이라도 정부의 규제를 이길 수는 없지만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언젠가는 새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각 구역마다 프리미엄이 다른데 사업장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업장의 장단점이 모두 반영되는 것이 프리미엄이다. 이런저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조건에 비해 프리미엄이 덜 반영된 곳을 찾아야 한다.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지식과 가치를 알아보고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가기 마련이다. 경제엄마 채소장이 있는 곳은 지금 창원 마산 지역인데요. 마산 지역에 재개발 전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이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죠.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지식과 가치를 알아보고 원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15번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사람들의 관심사가 넓어지고 있다. 비조정 지역의 정비사업 인가가 날로 높아지고 최근에는 지방 정비사업장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부동산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지역에 대한 편견만큼은 버려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공부를 시작하되 모르는 지역, 편견을 갖고 있던 지역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엄마는 부동산 공부를 창원 마산 지역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넓혀가면서 타 지역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비조정 지역에 창원 마산 지역이 속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관심 가는 문장입니다. 16번 금리는 집값에 큰 영향을 주는 경제 요소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집값이 상승한다고 하는데 금리가 높을 때도 집값은 올랐다. 부동산은 항상 우상향이죠.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해 풀린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실물 자산은 더욱 각광을 받는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부동산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번 지금 정리법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독서 후 쉬운 정리법으로 개조식 번호 매겨 정리하는 정리법입니다. 그다음에 표 작성 정리, 구분은 항목을 잘라놓는 것, 분류는 비슷한 것끼리 모으는 것, 구분과 분류를 잘할 수 있어야 한다. 계산식이 나오면 반드시 계산해 본다. 그래프가 나오면 따라 그려본다. 문답식 글이라면 정리도 Q&A 방식으로 간결하게 정리해 본다. 꼭 기억하고 싶은 자료는 사진 또는 스캔 정리한다. 저는 그동안 이제 계산식이 나오면 계산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반드시 계산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 머릿속에 각인하고 그 다음에 책 읽을 때는 반드시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안 맞는다면 계속 이제 Q&A를 통해서 답을 정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문장입니다. 18번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필사를 해보라고 권하지만 필사보다 추천하는 방법은 가독성을 높이는 정리법이다. 제목 쓰고 중요한 부분을 옮겨 적고 몇 페이지를 기재하고 줄글보다는 앞에 1, 2, 3을 붙여 개조식 정리를 한다.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밑줄이나 진하게 색깔
이제 표시를 하고 의문이 드는 부분을 옮겨줬고 이제 잠시 책 읽기를 멈추고 바로 답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정리 노트에 경로를 자세하게 기록해 두면 좋다. 에버노트나 블로그처럼 링크가 가능한 곳에 정리한다. 저는 지금 블로그에 지금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무조건 수용보다 비판적으로 분석해 본다 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엄마가 뽑은 행복한 부자 문장 18선을 나누어 봤고요. 레비앙님이 말씀하시는 독서법과 정리법을 보면 지금 1번 정독, 2번 연도표를 만들어 연도별로 꼼꼼히 정리하기, 3번 필사에 가까운 꼼꼼한 정리하기, 4번 지역별로 구분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하기, 5번 데이터 직접 그려보기, 6번 비판적 읽기, 7번 근거 자료, 주장, 타깃 독자, 이제 강조점 등을 요약하며 읽기, 8번 편안하게 읽기, 9번 기본적인 개념은 개요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줄글보다 그래프나 도표, 템플릿을 활용합니다. 10번 핵심 내용 간추리기, 11번 학군 지역과 선호되는 학교 정보만 모아서 정리하기, 12번 법이나 자격 규정이 많으므로 꼼꼼하게 정리하기, 13번 국가 철도망 노선별로 나눠서 정리하기, 14번 새로 알게 된 용어 및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기, 15번 자신에게 잘 맞는 연금운용법을 찾는 데 집중하고 실행하기. 경제엄마가 뽑은 행복한 부자 문장 18선과 레비앙님의 독서법, 정리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자님들은 이 책을 통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실 겁니다. 부동산 공부 어렵다면 책으로 먼저 시작하세요. 경제엄마 TV를 구독하시면 행복한 부자가 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